2024년 3월 27일 마쿤의 음악세계 시작합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이 배경음악을 멋있게 막 웅장하게 하고 막 저희 막 나름의 명언 같은 것도 막 해서 아름다운 이런 오프닝을 했었는데, 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무슨 음악이 필요하나 해서 오늘부터는 좀 담백하게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저도 그 유튜브를 보니까 되게 옷을 되게 막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충 입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멋있게 좀 꾸미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만약에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다면 한 번쯤 보고 평가를 좀 해주세요. 이 방송 전에 저희가 최초로 여성 게스트분이 나오셨죠. 네, 아주 텐션을 엄청 높여주셔서 저도 그날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되게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그래서 몇 명 남성분들이 누구냐고 괜히 궁금한 척 물어보는데 관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냥 진짜 누구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괜찮은데? 라고 느낄 정도로 저에게 많은 걸 물어봤던 남성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윤희님이 들으시면 또 막 시끄럽게 할 것 같아서 더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좀 뜨거웠다. 조회수 14회, 지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조회수 14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안 궁금해하실 줄 알았는데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가지 제가 답변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저희 스튜디오 위치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사실 제가 머물고 있는 집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찾으려고 하셔도 못 찾는, 저만 알고 있는 비밀 아지트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저 뒤에 보이는 LP랑 카세트 되게 많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그냥 DP용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진짜 많은데, 사실 이게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딱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안 그래 보이는데 다들 비싼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오늘은 특히 첫 곡으로 이 턴테이블이 진짜로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로 한 곡 듣고, 오프닝 곡으로 듣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2부에는 또 엔요일에 만날 게스트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또 한번 노래 듣고 와서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저희 마쿤의 음악세계에 처음 또 유명한 분이신데요. 저희 팬이죠. 마쿤의 음악세계 팬이신, 뭐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막 얘기도 어차피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이슨 무라즈라는 미국의 팝 가수인데, 저희 마쿤의 음악세계의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고 가셔서 제 나름대로 이 라디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힘이 됩니다. 사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분이 남겨주신 좋아요와 댓글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면서 오늘 그분의 곡을 들으면서 오프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LP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듣고 오셨습니다. LP로 들으니까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뭐 진짜로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을 좀 초대해서 음악을 듣는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가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아직 14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알리세요. 여러분들이 알리고 이래야 또 우리 서로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20명이 되면 꼭 제가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요일에 만나요. 드디어 진짜 어렵게 모신 저희 게스트입니다. 뭐 몇 번 저번에 한번 오셨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개편하면서 이제 유튜브가 사라지면서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왜 내 거 없앴냐라고 하셔서 제가 바로 초대를 했습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내 거 왜 없앴냐라는 말이. 그걸 또 보고 계셨군요. 그래서 오늘 다시 초대하게 됐습니다. 커피 볶는 남자, 오늘은 폴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볶는 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자기 영상이 사라지고 그렇게 바로 저한테 댓글로 달아셨는데. 사실 뭐 별 생각은 없었는데요. 음.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다 그렇죠. 날라가서 어디 갔지?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개편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하니 뭐 어쩌겠습니까? 나름 저희 개편도 다 있어요. 그럼요. 일단 저희 오늘은 진짜로 그 폴의 모든 걸 다 파헤쳐 본다 라는 느낌으로 제가 진짜 질문 많이 준비했거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 질문과 겹치는 질문들이 그만 많은데 그럼 얘기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시죠? 자, 오늘 그러면 진짜 처음 만난 것처럼 저희 이게 처음 만난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처음에 그 대학교에서 만났죠? 그렇죠. 대학교였죠. 그때 저희가 언제 24살 때인가? 그쵸. 24살 때. 24살 때 아니야 25살? 25살 때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 만났는데 그 동기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저랑 아마 이 폴이랑. 그래서 어느 순간 혼자 앉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제가,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 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랑 혼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을 좀 하나씩 하다 보니까 뭐 나이도 비슷하고 똑같고 또 우연치 않게 또 뭐 가치관도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뭔가 좀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진짜 저희 둘 다 어렸죠. 그때 진짜 어렸네요. 근데 똑같아요, 외모가. 당신은 조금 늙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네. 돼요. 이렇게 늙으신 해주면 것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같아요. 살도 빠지면서 좀 더 수척해지고. 그러니까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요즘에 힘든 일이 좀 많아요. 이거 좀 얘기하기 전에, 이 라디오를 들은 어떤 분이 제가 하는 장난에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그냥 티키타카한 장난인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시고 전화가 오셨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이제 진실만을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장난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혼자. 네. 그럼 다음 이야기를 바로 할게요. 예. 그 폴이라는 이름을 저는 알잖아요. 근데 폴이라는 이름을 왜 쓰게 되신 거예요? 이게 사실 폴킴 따라한 건가? 예전에 근무했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닉네임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물론 영어 닉네임이 아니라 순 우리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었었는데 순 우리말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알파벳을 적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썼던 영어 이름, 왜 다들 중학교 때 원어민 시간 되면은 꼭 영어 이름 하나씩 지으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때 지었던 이름이 폴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게임기로 했던 철권이라는 게임이 알지.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거기서 이제 금발의 근육질에 있는 남성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폴 폴이. 피닉스였어요. 피닉스에서 저 풀네임까지는 몰라요. 예, 피닉스란 이름을 쓰기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폴 따라해서 짓게 된 게 지금까지 썼었고, 최근 들어서 뭐 안 쓰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소개를 할 때 영어 이름을 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폴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폴이 좀 안 어울려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안 어울려, 이미지랑. 바꿔야겠어. 폴도 약간 괜찮긴 좀- 하죠. 근데 약간 좀 뭔가 좀 스마트한 느낌이잖아요. 스마트한 느낌이라 약간 제임스 이런 거. 전혀 안 그런데요. 그래? 제임스 약간 느낌 있는데, 제임스. 폴은 뭔가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폴 이런 느낌이 나니까 폴. 약간 발음을 물어본 건 아닌데 이거 제임스 이런 느낌이 좋은데, 폴 이것보단 이거 제임스. 개인적으로는 그 부르거나 음. 할 때 한 단어가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긴 한 하네요. 음절이라고 해야겠죠. 폴. 알겠습니다. 폴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 이유 한 3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 커피를 볶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처음에 설명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커피 생두를 사서 네. 그걸 볶아서 네. 그걸 원두로 만들어서 파는 일입니다. 진짜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생두를 사서 볶아서 원두를 판다, 그죠? 저희한테는 주변에 거의 없는. 왜냐면 저희는 그냥 2,000원 아닌가? 요즘 얼마지? 요즘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 정도가 기본가고, 그것보다 더 저렴한 이제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저렴하긴 하죠. 4,500원. 그 정도의 가격만 내고 저희는 커피를 마시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거라고는 매장에 디피되어 있는 검은 콩들만 보니까. 그래서 원두를 직접 사서 볶고 그걸 또 원두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몇 달 전인가 가본 것 같은데, 엄청 그 공장도 크고 되게 직업 정신 투철하게 하고 계시는 거 제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멋있어요, 그거 할 때 진짜로.
막 그 멋있는 모자 쓰고 하잖아요. 원래 본업할 때는 조금이라도 있어 보여야죠. 아니 근데 모자 그거 꼭 쓰는 거 귀여워요. 그 모자. 그 나중에 저희 SNS 계정에 한번 올려도 돼요? 아 좋죠. 아 그 모자 너무 귀여워. 그러면 다음 근황. 이 대본이 있거든요. 근황을 네.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요즘 근황도 동일하죠. 저는 늘 커피를 볶고 음. 커피를 맛보고 음. 글을 쓰고 독서 모임도 하고 커피 모임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연애도 하세요? 그럼요. 다른 건 제대로 잘 안 들었는데 연애가 잘 들리네요. 그건 당신의 심정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행복하세요? 그럼요. 사실은 이거 대본 뒤에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여자친구에게 그 아시죠? 영상 편지 시간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대본 보셨죠? 아니요, 안 봤습니다. 안 보셨나? 보지 말라 그래서 안 봤어요. 연애 편지 약간 그런 영상 편지 준비돼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글을 쓰세요? 근데 글도 씁니다. 어떤 글? 원래 따지면 음. 맨 처음에 꿈이 작가였어요. 하지만 작가의 길은 가난하고 음. 고난이 가득한 길이었어서 음. 취미생활 삼아서 이런저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쓰세요? 뭐 소설 이런 거 쓰시나? 소설도 써보려다가 음. 이제 습작을 조금씩 쓰고는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에세이 혹은 이제 카페를 갔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커피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책 혹은 영화에 대한 리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건데 이거는 어디다가 업로드하거나 그러세요? 브런치에도 하고 블로그에도 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건데요. 왜 안 알려주셨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맨날 까먹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제가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럼요. 꼭 찾아보시고 음.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 에세이는 제가 그 대학 과제할 때만 해봤는데 다양한 걸 되게 많이 하시네요. 그럼요. 제 취미 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제 꼭 찾아보겠습니다. 독서 모임도 제가 사실 가보려고 맨날 얘기만 하다 못 갔는데 여자 만나러 맨날 오신다고. 하지만 언젠간 한 번쯤은 오시겠죠. 네네 진짜 맞죠. 마음의 교양을 쌓으러. 아니 왜냐면 거기 남정이란다. 남성분 여성분 다 계시잖아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오실 수도 있어요. 남자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제밥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타이밍이 한 번씩 있습니다. 남자만 오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럴 거면 군대에서 책 읽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나이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편견이 없으시다. 그럼요. 실제로 나이대가 20대, 30대만 있는 게 아니라 40대, 50대까지 진짜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고 오. 꼰대스러운 분들이 오면 그걸 받아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나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라디오랑 좀 비슷하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남녀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양한 주장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주장, 그 시선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느낍니다. 진짜 꼭 갈게요. 제가 원래 그 책 읽고 가겠다고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꼭 가겠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제가 책을 읽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안 오겠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진짜 제가 만약에 알겠습니다. 갈 건데 책을 읽고 좀 멋있게 가고 싶어요. 옷도 뭔가 딱 셔츠 같은 거 딱 입고. 생각 자체가 멋지가 않아요. 일단 오십시오. 와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둘씩 시작을 해가야지 처음부터 내가 이 산을 꼭 등산을 해서 완봉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면 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이게 진짜 좋은 명언. 완봉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럼요. 생각 좀 해보고. 일단 제가 책을 빌려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꼭 그 아까 알려주신 책 빌리고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안 하면 제가 옆머리 밀게요. 여기 반을 반석하겠습니다. 그 가운데만 미시는 건 어떻습니까? 진짜로 4월달 안으로 안 가면 제가 이 방송 나가는 제가 거잖아요. 밀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아무튼 제가 꼭 알겠습니다. 넘어가야겠다. 진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사실은 저희가 그 우쿨렐레를 좀 치시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오프닝 곡이 사라졌잖아요. 오늘 마침 또 게스트로 오신다길래 이거 우쿨렐레로 오프닝 곡 하나 따야겠다 이랬는데 이제 안 하신다고. 우쿨렐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잠깐 안 쳤더니 얘네들이 생각보다 상태가 금방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갖다 버렸습니다. 우리 오프닝 곡 써야 돼. 우쿨렐레 없이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프닝 곡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화음 맞춰볼까? 둠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해야 돼요. 이게 아까 보니까 너무 칙칙해. 너무 칙칙해. 그러니까 뭔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해볼까? 둠바 남들 소리 이거 해볼래? 둠바
이런 걸로 하나 해야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 10화 못 넘기고 나갈 것 같아요. 10화라. 일단은 길게 보고 가시네요. 제이슨 무라즈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예. 자, 아무튼 이 우쿨렐레 오프닝 곡은 좀 안타깝게 싹 여기 대본에도 지워야겠다. 삭제. 그 다음은 플레이리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듣는 음악 딱 3가지 정도만 제가 물어보는데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가수의 좀 곡을 듣는지 물어보는 시간. 어떤 거 들으세요? 요즘에? 글쎄요. 최근에 듣는 노래라고 하면 보통 저는 뭐 커피를 먹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할 때 재즈 리스트를 좀 플레이리스트를 띄워놓고 보통 그걸 들으면서 하거든요. 재즈 좋죠. 네, 그 중에 이제 한국인들이 사랑한 재즈 모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사람들이 뭔 프랑크시요? 프랭크 시나트라 아, 시나트라. 뉴욕에 대한 애찬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글을 쓰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흥겨울 때도 있고 그래서 재즈 플레이리스트를 듣거나 최근에 꽂혀서 듣는 노래는 이제 릴러 말즈의 트립이었나? 그 여행 가자고 맨날 나 잠깐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잠깐 동안 기다려 있어. 약간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네. 난 깜짝 그거예요. 놀랐네. 저 잠깐 그 눈 깜빡할 사이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지금이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다 보니까 너무 놀러 가고 싶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노래가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안 들으려고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그거 들으시면 아마 또 외롭다고 연애하고 싶다고 징징거리실 겁니다. 아주 진짜 근데 뭐 날씨가 이렇게 만드는 거지 사실.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딱 한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가 세상에 2개, 3개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닙니다. 해바라기도. 저는 딱 한 명입니다. 이거 나가는 거라 방금 나가는 거라 편집해야겠다 이거.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재즈를 제가 몇 개 좀 이렇게 틀어보고 있는데 이 노래죠? 예, 이겁니다. 이게 딱 3초 들을 수 있어요. 바로 들어야 돼. 아시죠? 이것도 유명한데 이거 말고 뉴욕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 이게 유튜브에서 딱 예, 맞아요. 맞아. 이제 저도 자주 듣는데 재즈가 은근히 좋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영어 잘하시잖아요. 잘 못합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리스닝 정도 되시잖아요.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재즈 들을 때 그냥 들려요? 뭔가 바로 해석이 돼요? 저는 보통 이게 배경음으로 틀어놓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씩 꽂히는 단어들이나 대사들이 있죠. 그런 것만 들려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게 저는 보통 집중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음악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한국 노래를 조금 덜 듣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면 외국어면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고 집중을 해서 들어야지 가사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재즈 같은 거는 특히 이제 가사가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듣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안 들리게 되는 순간이 저는 몰입을 하는 순간이라고 보는데 그 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노래를 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혹시 시험 공부 같은 거 할 때 음악 들으면서 하세요? 이렇게 공부할 때도 보통 이런 걸 깔아두고 공부를 했었죠. 저는 안 돼요. 뭐 아예 아무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랑은 좀 노래가 들리면 거기 멜로디에 거기에 그렇죠. 저도 그래서 한국 노래 같은 경우는 잘 안 돼요. 한국 노래는 안 되고 약간 팝송이나 재즈 쪽을 들으면 그렇죠. 좀 배경이 좀 더 잘 안 들릴 법한 애들이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이게 소개 얘기가 단데 더 하고 싶은 소개 있으세요? 요즘 뭐 근황이라든가 뭐 일부가 다 끝나가요 이제. 딱히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곡 하나 있는데. 들려주시죠. 네, 아니면 비틀즈의 Yesterday라는 곡인데 이 곡을 잔나비의 최정훈 님이 부른 버전이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출퇴근길에 항상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뭔가 좀 이 곡은 진짜 이 사람 거다 라고 느껴지는 걸 많이 느껴서 오늘 또 유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려고 제가 곡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는 Yesterday 듣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커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Yesterday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노래를 불러서 아마 다 못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중간중간 잡음이 섞여서 조금 듣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노래라서 그 잘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어요. 근데 잘 못 부르니까 이렇게 가수에 따라서 부르면 좀 잘 불러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뽐내봤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또 블랙말린 커피를 먹는 남자 폴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전문적인 얘기 하나 또 해야 또 저희가 또 좀 가오가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커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굉장히 이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하찮고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질문들이 오히려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뭐 커피의 뭐 어디 원산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너무 궁금한 것들만 제가 딱 중요한 것만 모아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핸드 드립이라는 게 있고 또 드립 기계로 하는 거 아시죠 요즘에? 있죠. 네, 그거랑 비싸죠. 비싸. 그럼 비싸요? 그럼요. 그리고 머신기로 하는 진짜 그 아메리카노 낼 때 그거랑 그다음에 더치 커피 그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의 차이점이 뭔지 좀 알 수 있어요? 뭐가 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핸드 드립부터.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에스프레소를 우리가 흔히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그런 애들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크게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 이제 그런 기계를 써서 고온 고압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오, 고온? 오케이. 형식의 방식이 있고요. 전문적인 용어. 그거 말고 이제 종이 필터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은 금속 필터인지 아니면 필터도 달라요? 종이 필터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속 필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에스프레소 머신 혹은 커피 프레스, 프렌치 프레스라고 부르는 기계를 통해서 금속망을 투과를 시켜서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종이 필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용하는 게 이제 핸드 드립이죠. 그거는 이제 종이 필터를 통해서 커피를 추출을 하는데 이 종이는 커피 오일, 기름 성분을 빼줘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반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또는 커피 프레스 혹은 뭐 커피 프레스. 모카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종이 필터를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쓰고 금속 필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커피의 그 기름 성분이 같이 추출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핸드 드립이 좀 더 깔끔한 맛을 낼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싼 거죠.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싸게 하려면 또 싸게 팔 수도 있어요. 핸드 드립을. 핸드 드립은 아니고 드립 커피죠, 그냥. 그냥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그냥 큰 통에다가 네. 종이 필터를 끼워 놓고 원두를 가득 부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잔뜩 붓습니다. 그렇게 이제 커피를 배치 형태로 내리는 커피들이 있고 그런 걸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왜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거기서 카페테리아 같은 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그냥 갑자기 그냥 어디서 커피포트 같은 큰 게 막 나와서 그걸 그냥 컵에다가 따라주고 뭐 1달러, 2달러씩 받잖아요. 맞아. 그게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드립 커피를 약간 내리는 우리 거예요. 군대에서 진짜 그냥 대량으로 음식 하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군대 거대한 소대다가 밥을 짓는 것처럼 그냥 거대한 통에다가 그렇게 하면 커피 원두 때려박고 뜨거운 물 때려박아서 만든 게 그것도 일종의 드립 커피입니다. 드립 커피긴 하지만 드립 메이커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그게 그러면 저렴하게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용량으로 가성비. 순식간에 내릴 수가 있죠. 그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 커피는? 실제로 스타벅스에서도 오늘의 커피라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물론 스타벅스는 조금 더 품질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 드립 커피를 내려서 먹으면 카페에서도 아메리카노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하는 핸드 드립 커피가 비싸다라고 하는 이유는 핸드 드립 말 그대로 사람이 손으로 내려드리는 거거든요. 노동력 값인가? 노동력 값과 그리고 노동력 값을 투자하는데 저렴한 원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고 품질이 좋고 독특한 풍미를 가진 커피 원두를 쓰기 때문에 비싸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보통 되게 비싼 원두를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리지는 않아요? 비싼 원두를 에스프레소로도 내릴 수 있죠. 내릴 수 있는데 그럴 근데 바에는 그것보다는 드립 커피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맛이 낼 수가 있고 더 다른 맛을 낼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럼 더치 커피는 뭐예요? 약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콜드브루죠? 맞습니다. 더치커피와 콜드브루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찬물에 오랜 시간 동안 커피를 추출을 한 커피를 저희는 콜드브루 또는 더치커피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더치커피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많이 했대요. 그 이유는 일본을 통해서 건너오면서
더치가 사실 네덜란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 네덜란드에서 많이 먹는 음. 커피다. 뭐 근데 일본을 통해서 건너보니까 그냥 더치 커피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수입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시간으로 찬물에서 추출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미생물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오. 그러다 보니까 더치 커피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더니 막 대장균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먹고 있는데 나. 그래서 더티 커피라는 별명이 붙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장에서 싹 사라졌죠. 안 먹는다고 했구나. 그래서. 하지만 요즘에는 하지만 what? 요즘에는 어허. 콜드브루라는 이름으로 개편을 하고 음. 다양한 이제 식약청이나 아니면 이제 아. 품질 검사를 통해서 일정 규격을 통과하는 녀석들만 팔 수 있게끔 바뀌고는 있죠. 아니 진짜 재밌다. 더티 커피라는 이 얘기까지 처음 들어. 아니 진짜 사실 이게 저희 대본에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진짜 전문가가 많네요. 제가 착오가 있어 틀리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아 그래도 감안을 꼭 해주시고요. 아니,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런 얘기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 책을 많이 읽고 아 역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또 독서 모임 얘기하네 또. 그럼요. 그리고 직접 해본 것도 있죠. 아 맞죠. 아, 근데 제가 지금 더치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또 대장균이나 미생물이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멀리하게 되네요.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근무를 하는 시절에 얘기해도 이제- 돼요 이거? 땡타벅스? 아, 뭐 별다방? 괜찮죠. 혹시나 제가 이거- 이걸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이거 욕했다가 공영 방송도 아니고 어, 뭐 그래도 조금 다르게 그런 별다방이라고 별다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혹시 모르니까. 제가 별다방에서 근무하는 시절에 음.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 이제 재밌는 사례. 뭐 조금 더러울 수 있겠지만 관장 라떼라는 게 있습니다.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이 뭔데? 관장 라떼가 뭐냐면 돌체 콜드브루라는 음료가 있어요. 돌체는 연유고요. 콜드브루는 말 그대로 콜드브루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의 몸에 카페인이 들어가면서 농축된 유제품 연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콜드브루로 내린 게 들어가게 되면 대환장이 콜라보가 돼서 그래서 바로 화장실에 뛰쳐나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먹으면 좋겠네요. 그런 느낌이죠. 음. 그래서 별명이 관장 라떼라고 이름이 실제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도 일단 사람들이 음. 커피를 마셨을 때 카페인에 의해서 장이 자극이 돼요. 그리고 유제품은 아시다시피 그렇죠. 장이 굉장히 어.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게 같이 콜라보 한꺼번에 하면, 콜라보가 되니까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 저도 가끔씩 먹거든요. 그렇죠. 이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거 얘기 들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뭐 먹을 수는 있죠. 대신 근처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제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돌체 콜드브루를 마신다. 음. 화장실을 먼저 갔다 가라. 꿀팁인데요. 그럼요. 꿀팁은 꿀팁인데 별다방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없네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는데 이거 한 번이면 오히려 좋아. 아니 별다방의 얘기가 되게 많나 봐요. 있었던 일 중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재밌는. 아무튼 그 피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더치커피 물어보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아무튼 이 네 가지 핸드들이 뭐 드립, 기계하는 거, 머신, 뭐 더치 다 들어봤는데 어떤 게 요즘에 많이 찾나요? 사람들이 요즘 드립 많이 찾죠? 요즘에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열풍이 어느 정도 불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드립 커피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판매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렇죠. 아메리카노. 그 중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참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음. 더울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 추우면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라고 그러니까 외치고 있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음. 여름에 뜨거워 죽어도 아메리카노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시원한 음료를 좋아한다. 맞아요. 시원해야 되거든요. 또 커피들은 요즘에는 막 그 원두에 향 입혀서 막 자두 맛, 포도 맛, 막 사과 이렇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런 좀 독특한 무산소 발효 또는 가향 커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죠. 맞아요. 그거 먹어보니까 진짜 그 향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날 수밖에 신기하더라고.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음료수 여름에 먹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제 취향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게 먹다 보면 사실 좀 물리는 감이 있어요. 왜냐면 음. 일반 저희가 시럽에도 설탕 시럽에도 사실 향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향이 과해지면 뭐 향수를 세게 뿌리시면 막 코가 아프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양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음.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맛있는데 그 한 잔을 온전히 다 먹기에는 부담스럽거나 질리게 되는 경우가 맞아. 좀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너무 강하거든요. 그럴 거면 그냥 포도 주스를 마시지. 맞아요. 그런 그래서 사람 다시 일반적인 내추럴 커피, 일반적인 맞아요. 스페셜티 커피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그게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가공이 하나 더 추가되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이제 소비자들에게 소개해야 되다 보니까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원두에다가 원래 있던 원두에다가 향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 과정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음.
가장 큰 이제 이런 발효 커피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발효 커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 넣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커피에다가 커피는 사실 커피 체리에서 나오는 씨앗이거든요. 그 커피 체리를 체리 상태에서 발효를 시켰을 때 느껴지는 풍미와 커피 체리에서 발효를 시키는데 거기에다가 시나몬 하나 더 넣고 발효를 시켰을 때 풍미가 다르죠. 근데 그렇죠. 이제 시나몬을 하나 넣는다고 문제가 될까? 혹은 커피 체리를 어차피 발효시킨 건데 커피 체리의 과육만 따로 모아서 걔네들을 같이 넣어서 발효를 시켰을 때 문제가 되는가? 그러다 보면 결국 커피에다가 발효시킬 때 뭘 집어넣든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 결국 가향 커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명확히 다른 점은 무산소 발효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커피를 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발효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2시간 동안 무산소 발효 상태에서 놔뒀다가 개봉을 해서 만드는 커피가 있고 그런 것과 별개로 질이 안 좋은 커피 원두에다가 향을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양 커피가 되게 안 좋게 바라보지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근데 진짜 요즘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거 좀 믿을만한 게 없는데요. 그냥 물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과정을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물은 그거 또 정수 필터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럼요. 뭘 먹어야 돼 우린 도대체? 모르고 먹는 게 낫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커피 얘기를 시작해서 모르는 게 약이다. 건너 가다 보면 이렇게 되네요. 네, 아니 진짜 이 딱 네 가지 여쭤봤는데 되게 좋은 지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사실 몰랐던 게 많아서.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여쭤볼 게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저희가 보통 카페에 가면 요즘 조금 있어 보이는 카페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런 카페 가면 원두들이 이렇게 나열해서 저희는 이런 원두를 하는데 어떤 원두를 드릴까요? 라는 게 진짜 많아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원두 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막 판매를 줘요. 막 어떤 국가들 막 주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그런 좀 원두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도 뭔가 그런 데 가가지고 멋있는 척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 라인업에 커피를 주문할 때는 보통 세 가지 종류의 원두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뭐 고소한 맛이 있고, 맞아요. 상큼한 맛이 있고, 맞아. 꼭 그래서 디카페인이 있다. 딱 세 가지를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보통 세 가지 있어요. 보통은 세 가지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세 가지의 원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고소한 커피, 흔히 말하는 고소하고 쌉싸름하고 어떻게 보면 보리차처럼 구수한 느낌이 들 법한 혹은 별다방 커피 같은 경우에는 탄 것 같은 쓴맛 이런 맛을 보통 많이 만들고요. 그 외에 상큼한 커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미, 신맛이 있는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카페인은 말 그대로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인데 이때 카페인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녹차 수준의 미미한 양의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밤에 드시거나 할 때 카페인이 내가 엄청 민감하다 그러면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캐모마일처럼 완전히 과차 같은 카페인이 아예 없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내가 카페인에 있어서 크게 민감하진 않고 커피의 맛이나 향을 계속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도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그 디카페인 저도 계속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안 좋다고 그러시면 제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 좋다고 한 말은 없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 때 조금 설칠 수는 있다. 그러니까요. 아까는 뭐 더치커피 뭐 어디 대장균 있다 그러고. 더치 커피가 아니라 콜드브루. 네 죄송합니다. 네 콜드브루. 콜드브루는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커피 종류 있잖아요. 뭐 브라질, 케냐, 에티오피아 막 되게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브라질이라는 데 있잖아요. 있죠. 그 국가마다 다 있는데 저희가 갖고 온 국가가 브라질, 케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딱 5개의 국가만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5개의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좀 괜찮은 카페들은. 그래서 내가 약간 먹고 싶은 그런 커피를 좀 알고 싶어서 각 국가마다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브라질부터. 정확히 따지자면 사실 나라별로 맛이 막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물론 나라에 따라서 사실 커피 벨트라고 하는 지역에 따라서 풍경과 환경 그리고 재배한 고도에 따라서 맛이 전부 다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한 나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맛이 생산이 되는데 뭐 브라질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이요. 브라질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브라질산 원두를 드셔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블렌딩이라 그래서 에스프레소용 조금 더 강하게 볶고 고소한 느낌이 나는 커피를 많이 시중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몇몇 농장들에서는 과학적인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던 커피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빈할 농장에서 만든 커피인데 네. 거기는 무산소 발효를 3번을 하거나 2번을 하면서 막 오미자 혹은 이제 칵테일 같은 조금 더 상큼하고 독특한 풍미를 내고 있는 농장들도 있습니다. 실험을 하네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런 실험은 이제 콜롬비아라는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엘파라이소라는 농장에서도 비슷한 실험들을 많이 했고 거기서 사실상 무산소 발효를 처음 선보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게끔 해준 선풍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가 산소가 없이 그냥 맞습니다. 뭐 질소를 채우던 아니면 뭐 산소만 따로 빼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산소? 산소에 따라서 이제 발효가 되는 흔히 말하는 부패, 상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재밌는 게 부패와 발효는 똑같습니다. 프로세스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좋게 말해서 발효지. 똑같아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을 그러면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발효를 어떻게 시키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환경을 제한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최대한 빼고 미생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맛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가둬놓고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커피를 탄생을 시키는 거죠. 진짜 과학적이네요, 나름 이거. 그래서 무산소 발효 커피는 굉장히 가격대가 높습니다. 대신 독특한 커피의 풍미를 느낄 수가 있죠. 오렌지 맛이 난다던가 포도 맛이 난다던가. 그래서 비싼. 그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나라 자체로만 따지기에는 커피의 맛을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 가격대별로는 따지기가 오히려 더 쉽죠. 가격대별로 브라질은 조금 저렴해요? 저렴할수록 맛이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쌀수록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 국가가 있지만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네. 케냐가 조금 써요.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케냐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하게 볶으면 가볍게 볶으면 이제 자몽과도 같은 청량한 산미 혹은 토마토 같은 달짝지근하면서 톡 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강하게 볶으면 약간 초콜릿 같거나 카카오 닙스처럼 쌉싸름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거 볶기의 차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커피 혹은 한 생두 한 나라에 있는 커피를 단순하게 이거 맛이 어때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케냐 AA 이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몽, 라임, 다크 초콜릿, 카카오 닙스, 호두 이런 식으로 컵노트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다양한 컵노트들을 어떻게 로스팅을 해서 그 컵노트들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느냐가 이제 로스터가 하는 역할이죠. 진짜. 이게 그냥 뭐 어떠한 그 나라에서 나는 그런 콩의 어떠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콩을 어떻게 볶고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커피 생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그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진다. 네. 특정하기 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나라마다의 특색이 굳이 따지자면 다 있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볶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고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다크하게 로스팅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에스프레소 블렌딩의 원재료로 많이 쓰이고요. 뭐 케냐나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케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일 같은 느낌의 화사한 느낌이라면 에티오피아는 조금 꽃이나 아니면 좀 더 상큼한 느낌의 커피를 가지고 있죠. 콜롬비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도 사실 뭐 에티오피아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채로운 톤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무산소 가공 열풍이 시작이 되면서 무산소가. 그렇죠. 더 다양한 맛이 탄생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5개의 국가가 그냥 어떻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큰 틀 안에서는 큰 틀 안에서는 어느 나라나 어느 커피나 엄청나게 막 맛이 차이가 있다?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단순히 나라에 따라서도 있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재배한 높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커피를 기른 것과 음. 아니면 강원도 저기 이제 대관령 같은 곳에서 커피를 음. 재배한 것과 음. 맛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카페에 있는 거 5개 다 먹어보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낫겠네요, 그죠? 사실 그게 가장 좋고 일단 자기 자신의 취향을 아는 거에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상큼한 커피를 좋아하냐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냐 에서 일단 나뉩니다. 내가 만약 상큼한 계열의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비싼 걸 드셔야 돼요. 아 비싼 걸 드셔야 되고 다행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고소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브라질도 괜찮고 뭐 예멘 건 조금 비싸겠지만 그것도 괜찮고 근데 내가 엄청 독특한 경험을 하고 싶다. 커피인데 커피 같지 않은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럼 이제 무산소 발효 훨씬 더 비싼 이거 친구들을 어디서 사요? 먹는 거죠. 이제 카페 혹은 로스터리 샵에서 판매하는 원두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제 카페에 갔을 때 거기서 있는 원두를 일단 확인을 하고 우리 예를 일반 들어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 이제 거기서 물어봐야 돼요. 무산소 있나요? 무산소 멋있게. 있냐요? 혹은 이제 저는 좀 상큼한 커피를 좋아하는데 아, 그런 아. 것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약간 좀 멋있게 딱 문 열어서 혹시 무산소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아. 무산소를 취급하는 카페가 엄청 많지는 거의 않을 없을 거예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산소라고 하면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무산소. 멋있게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 카페. 백다방 가봐야 되겠다. 거기 가서. 백다방 같은 곳은 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혹시 모르니까. 바리스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백다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아, 커피 얘기만 지금 뭐 한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저희 또 음악을 하나 듣고 와야 되거든요. 또 저희 음악 하나 듣고 와서는 이제 커피 얘기보다 이제 폴의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좀 더 진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아까 폴과 함께 얘기했던 재즈, 살면서 한 번은 무조건 들어본 재즈곡 한번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아는 유명한 재즈곡 모음 중에 첫 곡 듣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쉬는 시간에도 커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네요. 저희 이거 한 번 더 오시는 게 어떠세요? 좋죠. 그때는 그것만 주신다면. 우쿨렐레 한 곡, 우쿨렐레가 이제 없다니까요. 노래 한 곡 해야죠 저희 또. 노래는 괜찮고 제가 노래 부르시면 박수는 쳐드려 있습니다. 오 너무 좋아. 자 그럼 이제는 커피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요. 뭐 폴 이름도 아까 물어봤고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 폴이 자기 그 공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작업실에서 작업실. 그 물의 종류에 따른 커피의 맛을 굉장히 테스트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그쵸, 너무 그쵸. 인상 깊어서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그 당시에 물 뭐 땡다수 뭐 땡창수 뭐 우리가 아니면 땡비양 이런 물의 종류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가 그렇죠, 그렇죠.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요. 뭐 전 경험을 알지만. 해봐서 아시겠지만 네. 일단 물이 비싼지에 따라서 음. 혹은 성분이 많은지에 따라서 커피 맛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저 어때요? 다 놀랍게도 똑같은 커피를 세 가지 종류의 물로 한번 커피를 추출해 본 적이 있거든요. 흔히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건 정수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수돗물인데 필터를 한번 걸은 거예요. 그 정수 그리고 국산물 그리고 저 프랑스산물로 이제 커피를 내려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때 경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물이 딱딱한지 물이 연한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제 물이 연하다라는 소리는 물에 성분이 별로 없다. 아 반면 물이 딱딱하다라고 하는 게 물에 약간 무기물이라고 하죠. 뭐 미네랄 미네랄이 좀 같은 많지. 좀 그 딱 문을 먹었는데 조금 입에서 미끌미끌거리면서도 조금 쓴맛이 나는 것 같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익스펜시브하지 그런 것. 그런 애들이 비싸죠. 이제 그런 이제 프랑스산 물은 뭐 경도로 따지면 255 정도가 될 수가 있고 255가 무슨 단위예요? 255? 말 그대로 안에 이제 성분이 가득 차 있는지 그 경도를 숫자로 수치구나.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국산물 같은 경우 뭐 80에서 100 땡다수 그래요? 땡다수? 그것도 이제 땡다수인지 아니면 뭐 어디 땡창수. 땡창수든지 그런 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달라요? 네. 이 국산 중에 뭐가 제일 높아요?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땡다수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다 걸러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네. 그게 제일 좋은 거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실험해본 결과는 일정 양 예를 들어서 땡다수라든가 땡다수. 정수는 큰 차이가 없다. 물론 미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못 느낀다. 먹어본 사람들 한 6명 정도가
그 당시에 모임을 테스트를 같이 했죠.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커피 세미나 같은 걸 다니면서 실험을 해봤을 때 대부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 건 프랑스산 물밖에 없었다. 그 진짜 그 우리가 아는 땡비향 말로 하는 거. 맞습니다. 땡비향. 땡비향만 느낄 수 있다. 땡비향에서만 이런 차이가 날 정도로 어떤 차이가 나죠? 보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느껴지는 비싼 커피, 스페셜티 커피는 조금 가볍게 로스팅을 하고 가볍게 로스팅을 하면 커피에서 상큼한 신맛이 납니다.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보단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조금 더 커졌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비싼 스페셜티 커피를 상큼한 맛이 있는 그때 당시에 내렸던 커피는 에티오피아 모모라 내추럴이라고 하는 커피를 내렸었거든요. 그 약간 귤 혹은 오렌지 같은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의 커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땡비향으로 내렸을 때는 땡비향. 구수한 맛이 납니다. 다른 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상큼한 느낌이었는데 땡비향만 전혀 다른 마치 뭐 브라질 혹은 라오스 그런 곳에서 느껴지는 보리차우더 같은 커피의 뉘앙스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커피는 이건 확실히 요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데 이 땡비향만 유독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럼 반대로 그 브라질 쪽 그런 좀 걸 땡비향으로 내리면 신맛이 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애초에 물이 딱딱하다는 소리는 성분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이 커피 안에 있는 그런 커피의 화학물들을 녹여서 혹은 뜯어내서 그걸 가지고 커피가 되는 건데 물 자체에 성분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성분들을 덜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성분들 중에서 약간 과일처럼 느껴지게 하는 상큼한 맛이나 아니면은 신맛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 차이구나. 그렇죠. 아니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더 이상 녹일 수가 없는 하긴 거죠. 어차피 브라질 커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구수하게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한 커피를 내렸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어요. 조금 있긴 하지만 상큼한 커피를 내렸을 때보다는 훨씬 덜했다. 상큼한 커피를 내릴 때는 땡다수를 이용해야겠네요. 정수나 그죠? 그렇죠. 근데 모르고 또 에비앙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근데 에비앙을 애초에 그 커피포트 같은 걸로 에비앙을 넣고 끓이면 밑에 이제 허연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증발이 되면서 늘러붙은 거죠. 그런 커피 그 물 속에 있는 성분들이. 네. 근데 이런 결과들 나중에 이렇게 논문을 하나 내세요. 이미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미친 짓이라고 하기엔 너무 재밌는데? 그렇죠. 실제로 어떤 사이트는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들 중에 창립자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역의 물을 먹어보고 경수인지 연수인지 판단하는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대단한 사람이 많네. 커피에 미친 사람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 커피 테스트.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전 심지어 맛을 봤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진짜 그 땡비향이랑 땡다수 딱 마셨을 때 느낌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제가 마셔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청취자분들 몇 분 초대해서 가도 되죠? 그럼요. 진짜요? 나중에 한 14분 정도 계신데 괜찮으세요? 14분들 중에서 4명이라도 오면 감사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랑 조만간 저희 20명 넘으면 그때 한번 제비뽑기 해가지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데자뷰인가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자, 이거는 좀 궁금해요. 폴이 추천하는 카페. 이건 뭐 광고는 아니고 카페라. 궁금해요. 폴이 추천하는 카페. 여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지금 떠오르는 카페는 저와 함께 커피 모임을 했던 분들인데 최근에 카페를 오픈을 하셔서 그 신봉동 수지에 있는 신봉동 쪽에 있는 외식타운이 있어요. 외식타운이요? 네. 네네네. 거기 광교산 거의 밑인데 거기에 이제 로스텔라라고 하는 로스텔라요? 네. 거기가 최근에 오픈을 한 카페고요. 네. 지금 아직 준비 중이지만 그분도 이제 커피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신 분이라서 조만간 오픈하는 거죠? 이미 오픈을 했는데 하셨는데? 이제 한 열흘 좀 됐을 거예요. 네, 진짜 신상 카페죠. 그래서 거기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서울 성내동 쪽에 있는 그 JYP 사옥 근처에 이드 커피라는 곳이 있어요. 이드요? 네, 이드 커피.
거기 사장님도 커피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직접 로스팅도 하고 드립으로 내려주고 있는 카페예요. 되게 작은 공간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는 딱 들어가면 되게 아늑한 느낌, 내가 동굴 좋아하는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카페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카페는 제 지인분들이 창업을 하셔서 그분들이 먼저 떠오르네요. 아니 근데 여기 가장 맛있는 커피 뭐 아메리카노 마시면 돼요? 여기서 아메리카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카페를 갔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기준점으로 삼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키는 그렇죠. 메뉴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보고 그래서 물론 거기서도 다 드립 커피도 팔고 그렇긴 하겠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서 마셨을 때 여기 맛 없네라는 말은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추천은 이렇게 제가 꼭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마크는 음악 세계 그 계정에 올리겠습니다. 올려주시고 그 블랙말린 대표님이 보냈다고 하면 잘 아니 그냥 챙겨주실 그 블랙말린 대표 그 마크를 가슴에 하고 할까요? 그럼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몰라요 또? 마크가 작아야만 멋있어가지고 사실은 오늘 여기다가 하려 했거든요. 여기다 A3를 제가 뽑아봤는데 너무 좀 짜쳐가지고. 그럼요. 원래 로고는 작아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저기 제가 꼭 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카페를 돌고 있는데 자 이제 토크로만 거의 한 50분을 채웠거든요. 제가 원래 음악 듣는 시간 포함해서 이제 1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 진짜 짧은 순간이죠. 사실은 되게 더 얘기 많이 그쵸? 하고 싶어요. 금방 가네요. 네, 금방 가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폴의 꿈이라고 해서 세 번째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당장 꿈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나만의 카페를 가지는 게 지금의 꿈이죠. 현재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건 작은 로스터리 사업이라서 커피 원두를 뽑고 원두를 팔거나 드립백으로 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그냥 작업실 말 그대로 커피를 볶는 공간, 공정으로서의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고객과 대면을 하고 커피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공간을 잘하시니까. 차리는 게 현재의 꿈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 온에어를 안 켰어요. 저희가 지금 킬까요? 자 켜.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아니 켜볼게. 잘안 돼요. 옛날 때는 잘 됐었는데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했군요. 오네어도. 어딨다. 아니면 또 이렇게 켜놔야 그냥 느낌이 있긴 하죠. 네, 참 오늘 좀 망한 것 같은 느낌이 온에어 때문에. 그래도 오늘 커피 얘기 너무 잘해주셔서 온에어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프리 시간을 드릴게요. 딱히 뭐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저도 많아요. 물론 이제 커피는 일단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느껴지는 게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나라별로 커피의 맛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걸 눈 가리고 먹어서 맞추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컵 테이스팅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커피를 똑같은 조건에서 먹어보면서 어떤 커피인지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건 훈련을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먹어보는 계속 거죠.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커피를 그것도 먹어보고 고역이다. 커피의 그 미묘한 차이를 캐치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회에서 나오는 커피 원두와 음. 내가 실제로 먹어본 커피 원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기서 볶은 커피를 보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따로 사서 볶거나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먹는 연습을 했는데 내가 먹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로스팅을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원두는 한 3 정도만 로스팅이 돼 있네? 그럼 전혀 다른 커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의 대회이기도 하고 그렇죠. 커피를 계속 먹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든 것기도 하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커피 맛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지는 않고 쉽게 만약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약간 타고난 커피 미각을 가지고 계신 분일 테니까 그런 걸 유의를 하면서 커피를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말. 자 이제 저희도 거의 끝나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분께 영상 편지 시간. 저희가 항상 이성 친구가 있는 분들한테는 저 카메라를 보고 영상 편지를 남기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의미 깊은 정말 제가 이거 진짜 괜히 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폴님께 저희가 또 들으려고 한, 제가 또 이 노래가 준비돼 있어요.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BGM도 깔아주시나요? 네? 아 그럼요. 저희 편집해서 따로 보내주시나요? 아 그럼요. 안녕 짝꿍. 지난번에 블로그에 글 쓴 게 짝꿍이라고 써서 나도 편하게 짝꿍이라고 할게. 내가 프로포즈 했는데 받아줘서 참 고맙고 늘 사랑해. 이상입니다. 프로포즈 하셨어요? 예. 그거 저한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걸 방송에서 하면 저는 아까 치킨 먹을 때 하면 되잖아요. 뭐 어때요?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그럼요. 혹시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식장을 잡으셨나요? 저요? 갑자기? 아니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어요? 너무 궁금한데? 아 저는 프로포즈를 원래는 이제 늘 다 하던 것처럼 호텔에서 막 그 장미꽃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여자친구가 싫대요. 그래서 그럼 뭐 하지 그런 하다가 건가? 그대를 만나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대의 머리 이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니죠. 그 왜 그거 있잖아요. 뭐고? 호텔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풍선 풍선이랑 그 그렇지. 벽에 이제 윌리엄 메림이 붙어 있고 거기에 막 장미꽃 뿌려져 있고 무조건이지. 예 그게 침대에 반지 있고. 그쵸 그게 싫다. 그게 좀 이상하다. 호텔을 꼭 왜 가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퍼즐을 푸는 걸 하나 얻었는데 그 퍼즐이 퍼즐을 다 풀고 나면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간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퍼즐을 받았을 때 여기다 그냥 편지 써서 선물로 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반지를 하나 구매하고 나니까 반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퍼즐이라고 하면서 줬어요. 풀어봐 소원 들어줄게 하면서. 그래서 안에다가 넣고 편지랑 반지랑 해서 넣어드렸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여자친구는 풀다가 편지를 읽으면서 이거 뭐야? 라면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 줄래 이야기를 하고 반지 끼워주고. 결혼하시겠다고 하시던가요? 그럼요. 부럽습니다. 그 반지가 여기 있습니다. 와, 다들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오, 아주 예쁘네요. 자랑하려고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커플링으로 끼고 있죠 지금. 네, 너무 꼴보기시네요. 힘내세요. 저 힘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왜 울고 있어요? 아니, 너무 행복하고. 저도 영상 편집할 거예요. 저도 무슨 할 사람이 없긴 한데. 엄마. 아니죠. 그 BGM 틀어주시고 엄마. 10년 뒤에 당신에게. 10년 뒤 나에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틀고. 마쿤이 10년 뒤에 마쿤에게. 못하겠다. 안녕. 너는 또 솔로니? 저는 뭐 항상 솔로여도 행복하고 누가 있어도 행복하고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도 너무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퇴근하고 오셔서 진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두 번째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방송 끝나면 제가 뽀뽀 한번 해드릴게요. 싫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임자가 있어서. 또 임자가 있는 사람들이 생겼구만. 그럼요. 여기는 다 임자가 있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저도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곡이 사라지고 또 마무리 멘트 곡도 사라지면서 밋밋하게 끝날 수 있지만 저는 다음에 또 이 시간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마크네 음악수에게 17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저기 보고 인사하셔야 돼요. 안녕. 감사합니다.